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8월 28일 월요일 오후 6시인데 오늘 영상을 좀 빨리 찍게 돼서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지수 흐름 체크 좀 하고 단기 수익 관심 종목들 코리아나 한국화장품, 동원주산, 한성기업, 티플렉스 좀 보도록 할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하신 한일사료 보고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좀 보면 오늘 국내 증시 이제 0.5%대 상승 출발할 것을 좀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시가 0.6%대 출발을 했고 밀렸었지만 장중에 소폭 밀렸었지만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고 우상향으로 돌려주면서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장 막판에 오히려 거래량 들어오면서 들어올린 모습이 나왔고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기 박스권으로 약간 이런 그림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딱 봐도 이런 박스권에 지금 움직이고 있죠, 위아래로. 그래서 이러는 와중에 224선 위로 올라갔죠. 그러면 여기서 올라갔으니 올라가서 계속 우상향 해주거나 한번 시원하게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오는 게 좋겠죠. 그러면서 다시 얼른 구름대 회복해서 구름대 위로 올라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제가 이 코스피는 계속 말씀드린 게 주봉으로 봤을 때 이 아래로 위로 수렴하던 이 추세를 아래로 깼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수렴하던 추세를 아래로 깼으니 여기서 저항 맞고 내려가는지 아니면 다시 돌파해서 위로 올라오는지 이게 관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딱 구름대 안으로 내려가지 않고 계속 회복을 해주고 있죠. 구름대를 밟으면서 타고 올라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갭상승 출발해서 0.9%대 마찬가지로 장중에 장 초반에 좀 밀렸었는데 밀렸지만 목요일, 금요일 고점대 라인 근처에서 반등이 나왔고 그러면서 다시 우상향 추세로 만들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고 일봉상 보면 코스닥은 지금 900포인트를 회복을 해서 아래 꼬리로 지금 지켜지고 있는 구간을 보면 이 정도로 보이죠. 보시면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지지 저항이 어느 정도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09포인트 이 구간도 좀 지켜주면서 추가적으로 상승 나와주면 가장 베스트겠죠. 그리고 이제 단기 수익 관심 종목들을 좀 볼 건데 먼저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부터 볼게요.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까운 게 장 초반에 아예 갭으로 떠버렸죠.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 딱히 이제 금요일 날 오히려 하락 마감을 했는데 시위에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 오늘 시가 갭을 띄워버리면서 6%에서 시작을 해버렸죠. 그래서 사실 먹을 수 있는 구간은 크지 않았다고 좀 생각을 해요. 코리아나 뭐 14%나 상승을 해줬지만 뭐 1분봉으로 보면 눌러주고 시가 회복하는 구간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장 아침부터 보지 않았다면 이거를 눌러주고 회복할 때 이때 들어가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아쉬운데 일단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 지금 갭상승해서 6% 상승을 해줬고 그 다음에 고가 14%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보시면 지금 또 찌른 구간을 좀 보면 이제 이 구간 여기까지 좀 테스트를 하는 것 같죠. 이 앞전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쉽게 올라가지 못할 구간으로 보이긴 했는데 이 구간에서 일단 윗꼬리에 저항 맞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분봉으로 보면 그냥 갭으로 떴다가 쭉 세력이 방치하는 듯한 그림으로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딱 이제 이 윗꼬리로 올라가지 못했던 구간을 올라갔다 왔죠. 그러면 여기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손절 라인 잡고 매매가 가능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주면 가장 베스트겠죠. 아니면 바로 여기서 이렇게 양봉이 뜰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다음으로 한국 화장품. 한국 화장품도 시가 7% 고가 8% 뜨고 음봉 마무리가 됐죠. 분봉으로 보면 한국 화장품도 보시면 시외에서 금요일날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갭으로 이렇게 뜨면서 쭉 밀리고 마무리가 됐는데 다행인 건 아래에서 박스권으로 좀 지켜주는 구간이 나왔죠. 이 구간에서 일단 지지가 나왔는데 여기를 지켜주고 다시 한번 분봉상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 우상향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 또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위로 수렴하는 듯한 추세에 있는 것 같기도 했는데 이런 추세를 위로 돌파해서 좀 더 상승이 나와주려는 건지 단기적으로는 이 수렴을 위로 돌파한 듯한 느낌이죠. 그러면 수렴 위로 돌파했으니까 지지받고 다시 가는 그림 가장 베스트겠죠. 수렴 돌파 지지 다시 가는 그림. 그럼 이렇게 올라가주면 가장 베스트겠죠. 앞에 이 윗꼬리 구간까지만 올라가더라도 수익이 꽤 크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만 먹더라도 꽤 크게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동원수산. 오늘 수산 식품 관련된 종목들은 흐름이 좋지 않았죠. 동원수산 같은 경우에도 시가 오히려 갭상승 출발했었는데 갭상승 출발했다가 쭉 밀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분봉으로 보면 동원수산 같은 경우에 갭상승했다가 밀리고 바닥권 지켜주는 사들 또 마지막에 좀 밀리고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러면 동원수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시해드린 손절 라인이 짧게는 448일선, 길게는 이 111선을 제시해드렸는데 여기 지켜주는 그림이 나와야겠죠. 여기 지켜주지 못한다? 그럼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 저점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여기서 돌려준다면 돌려주면서 다시 한번 슈팅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아직 매매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구간 좀 더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면서 오히려 캔들이 5일선 타고 올라가면서 회복해주는 그림이 나오거나 이 구간에 약간 지지해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튈 가능성 내려온다면 여기서 이렇게 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은 만약 이 분할 매수 하실 분들은 여기서 좀 소액으로 들어가시고 여기서 좀 크게 들어가겠죠. 약간 30대 70 정도로 뭐 크게 보더라도 동원수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 매집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내려가면 요 정도 구간까지도 밀릴 수가 있다는 거 염두를 해야겠죠. 올라간다면 한 13,000원, 내려온다면 7,000원, 8,000원 라인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하시고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비슷하게 또 한성기업도 제가 손절 라인으로 224일선 그리고 좀 더 아래 보면 112일선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오늘 시가 마이너스 2%로 출발하면서 보시면 금요일날 10회에서 이미 좀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왔죠. 거래량 터지면서 그래서 이제 살짝 하락을 했다가 회복을 해주나 했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1차로 손절 라인 제시해드린 이 5,700원 224일선 라인을 깼고 그 다음 제가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드린 112일선 근처까지 내려와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좀 내려왔다가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구리 라인으로 좀 보면 지금 오히려 이 정도 구간이 좀 공구리 라인으로 좀 보이거든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내려왔지만 다시 올라오고 지지받는 구간. 그래서 이 정도 구간에서 좀 지지가 나오면 가장 베스트일 것 같긴 한데 지금 일단 제가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드린 224일선과 111선보다는 조금 더 아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러면 나는 밀린다면 이 정도 구간에서 받겠다 싶으신 분들은 기다리시면 되겠죠. 이 정도 기다리시면 왜냐면 아래로 손절 라인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내려오는 걸 기다리셨다가 매매를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반대로 그러면 이 224일선을 회복해준다. 회복해서 올라와 주면서 이 구간에서 좀 다져주는 그림이 나온다. 그럼 또 반대로 이렇게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려간다면 이 정도 구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일단 위치에서는 111선 지지해 주는지가 좀 관건일 것 같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제가 제시해드린 손절 라인이 이 아래 꼬리 구간 224일선 또는 112선 제시해드렸는데 만약에 여기가 깨진다. 전저점까지 내려갈 수 있음을 염두에 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린 게 여기서 지지받는 거 보고 들어와도 괜찮고 111선까지 눌림을 보고 들어와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추세를 다시 위로 틀어줄 때 그때 들어와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캔들 자체가 5일선 아래 있었죠. 5일선은 오히려 윗꼬리를 장맞다가 지금 5일선 위로 올라왔죠.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 5일 이동 평균선을 회복을 해줬으니까 5일선을 계속 타고 갈 가능성도 있고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신 내려온다면 지금 위치에 있는 구간 그리고 더 이탈한다. 이 3,000원 초반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염두하시고 매매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일 사료 좀 볼게요. 한일 사료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하셨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 현대사료랑 같이 엄청난 대시세가 나온 종목이죠. 물론 이제 차트를 크게 보면 여전히 바닥권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거래량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앞전 거래량도 적지가 않은데 이때 상승하고 이 이제 위아래로 파동 주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꽤 많이 터졌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세력이 털고 나갔든 아니든 일단 바닥권에서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죠. 10배 가까이 오른 종목은 단타님이 말씀하시길 2년 정도는 쳐다보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지금 중장기 추세로 보면 이 정도 구간을 바닥으로 일단 한번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빠지면 여기까지 일단 빠질 수 있다는 걸 염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약간 이중 바닥의 느낌으로 지지를 해주고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왔었는데 박스권을
오래 지켜주지 못하고 박스권을 깨고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 224일선 근처에 나와 있는데, 448일선 근처에 와 있는데, 그럼 여기서 지켜주는 그림이 나온다. 여기서 혹시나 쌍바닥을 찍어주고 회복해주는 그림이 나온다. 그럼 이 정도 구간에서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위치에서는 그러면 내려간다. 또 큰 추세로 보면 저점 올려주는 추세가 이렇게 있죠. 저점 올려주는 추세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내려온다. 이 정도 구간대까지 열어놔야겠죠. 4,400원대까지 열어놔야 한다는 거.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하락 수렴하던 추세를 위로 돌파했을 때 약간 타점으로 좀 보이죠. 그래서 주봉 추세를 보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추세를 아까 말씀드린 우상향 추세를 지지하고 돌파했으니 내려오더라도 또 한 번 지지가 나야겠죠. 공교롭게도 그 구간이 112일선 정도로 보이기도 하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지지가 나온다. 지지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위로 튈 가능성에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또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돌려주면서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기 전 저점 올려주는 추세에서부터 좀 반등이 나와주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 일단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소폭 강보합, 거의 강보합이죠. 상승이라기보다는 강보합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나스닥도 이때 음봉이 컸기 때문에 이 음봉을 얼른 회복해 주는 게 가장 관건일 것 같거든요. 오늘 한 번 더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 음봉을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어 이번 주는 증시적으로 이제 목요일, 금요일을 제외하면 큰 이벤트가 딱히 없는데, 그 흐름만 좀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좀 추세 상승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